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1 KF 한라포럼 저희 이제 두 번째 세션이죠. 저희 젊은 혁신가 세션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저희 또 유튜브로 라이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희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기획세션 1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로 여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서창우 교수님, 또 이현숙 교수님, 그다음에 이대영 대표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 이번에는 조금 더 젊은 혁신가들을 모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하죠. 저도 아슬아슬하게 MZ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는데 MZ세대 혁신가들 모시고 좀 새로운 감각과 발상을 가진 이들이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좀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2021년 KF 한라포럼 젊은 혁신가 세션 차세대 혁신가 K미래를 여는 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젊은 혁신가 세션 모더레이터로 여러분과 함께할 임팩트투자사 HGI의 김경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젊은 혁신가 네 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지금 여기 착석하신 순서대로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희 여기 왼쪽부터 제 바로 왼쪽에 이동훈 대표님 계세요. 저희 지금 이 세션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 지금 예쁘게 메이크업 다 받았는데 마스크 다 쓰고 있는 이런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우울한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발생한 지 열흘 만이죠. 열흘 만에 감염 확진자 동선 지도로 보여주는 코로나 맵을 개발하셨고요. 전 국민이 좀 코로나로부터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도전하는 개발자 코로나 맵의 이동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맵 개발자 그리고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코로나맵은 이제 확진자 동선을 시각화해서 지도에 표시해주고 현재는 데이터를 관리하여 필요한 곳에 제공을 해주는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 위에 확진자 동선을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넘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선을 표시해서 확진자 동선을 실시하는 관리를 하고 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퀴즈 나오셨던 걸 이제 제가 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그때 경험을 좀 소개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좀 많이 놀라웠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개발자 한 명이 간단하게 만든 서비스가 온 국민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좀 많은 그런 성공적인 생각이 스스로에게 좀 많이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그런 영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자극을 받고 이런 것들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 점이 스스로 좀 많이 그런 감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또 코로나 영향을 받는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죠. 저희 배달 음식 많이 시키고 저희 또 이제 외식은 그만큼 못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식사가 저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저희 이제 예약 시스템 또 배달 딜리버리 관련돼서 좀 백에서 그런 예약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죠. 저희 테이블 매니저의 최훈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블 매니저 대표 최훈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레스토랑 점주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예약 관리, 고객 관리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AI로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최적화해서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네, 앞에 반갑습니다. 세션에서도 AI 이야기 좀 나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살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기록이죠. 저도 지금 열심히 기록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록할 때 휴대폰을 쓰기도 하고 또 노트북을 쓰기도 하면서 다양한 기록들을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 데이터 수집을 정말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연구자 또는 개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연구 과정을 블록체인상에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저희 블록체인계 킬러 서비스죠.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레드윗의 대표 김지원입니다. 저희 레드윗 같은 경우는 R&D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인증하면서 법적인 분쟁에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서비스를 런칭한 상태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좀 뒤에 가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오프닝 때 또 이 AI와 더불어서 이제 블록체인 또 코로나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오늘 블록체인 얘기도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앞부분에 세 분은 좀 IT, 약간 이런 기술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저희 조금은 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농촌에 좀 뿌리를 내리고 좀 농업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커뮤니티 디자이너시죠. 배짱이 농부의 최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짓지 않는 농부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혁신을 이루신 저희 리더분들 오셨는데 저희 또 MZ세대 수평적 소통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호칭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대표님이랑 딱딱하게 가지 않고 님으로 다 통일할게요. 동훈님, 지원님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분들과 함께 좀 각자의 회사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혁신이 있었는지 저희가 조금 더 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코로나 맵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동훈님? 네, 코로나 맵이라는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시각화해서 지도 위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게 혁신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는 그림 데이터나 아니면 글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은 사용자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것들을 한 번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불편함을 지도 위에다가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면 어쩔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줘 지도 위에 표시해 줌으로써 사용자들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맵이라는 서비스였고요. 현재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민간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API 형태, 훨씬 더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이나 대학교에 제공하는 형태로서 서비스를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 확진자가 최근에 왔다 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이 맞으면 코로나 확 터지고 나서 거의 직후에 서비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코로나가 올 거를 미리 예상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서비스가 나왔죠? 네, 예측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코로나 맵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만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하루 만에요? 네,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루 만에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전에 한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서비스였었습니다. 근데 창업도 사실은 이전에 했었던 그런 모닥이라는 탈모 관리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실패를 하고 이번에 코로나 맵인 서비스로 다시 한번 성공의 기회를 받은 그런 서비스였었는데요.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프로젝트들이 그런 기반이 되었고 지도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축적되었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번의 누적된 실패가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혁신의 시도를 계속 그렇게 여러 번 하시면서 실패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던 동력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딱 답변을 딱 한 번으로 딱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재미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패라는 경험 속에서 사실은 실패라는 것 자체만 보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다는 그런 자체가 사실 저에게 재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를 해보고 그럼 이걸 해서 실패를 한 건가?
다음 시도를 할 때는 그걸 좀 더 개선해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던 것이 저는 그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게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재미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코로나 맵이라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의미 있는 키워드를 하나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Z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재미인 것이고, 실은 일이라는 것이 재미일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젊은 혁신가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다른 대표님들도 일이 계속 재밌진 않죠. 하지만 그 재미로 시작된 일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면서 새로운 혁신을 낳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조금은 더 구력이 있으신 이제 훈민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 테이블 매니저는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게 레스토랑들의 수기 예약 노트를 혁신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점주들이 처음에 테이블 매니저 비포는 어떻냐, 전화 받을 때 누군지 모르고 매번 똑같이 땡땡 레스토랑입니다라고 받았었지만 테이블 매니저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그 고객이 어떤 분인지,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약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처음 예약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예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레스토랑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약 관리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상용화시켰고 가장 많은 레스토랑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이제 예약 관리 소프트웨어로 예전에는 데이터가 아니었던 그냥 흘러갔던 정보에 불과했던 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레스토랑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했던 것이 일주일 전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쌓인 예약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일주일 전에 점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예측된 빈자리를 상품화해서 미리 싸게 판매하는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고 올해 초부터는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성공해서 실제로 수많은 레스토랑에서 빈자리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호텔, 항공처럼 수요에 따라서 공급 가격을 최적화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저희가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꽤 오랜 기간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한창 화두가 됐었고 화제가 됐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AI가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AI 플레이 처음부터 좀 생각하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데이터를 모을 때부터 이제 수요 예측을 하겠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진짜 현장에 자주 가보았을 때 현장의 사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들은 것이 저희의 시작이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거는 배달 전문 배달 관리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예약 관리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배달 관리 소프트웨어로 시작했던 것이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 보니까 배달을 관리하는 점주보다는 예약에 대한 관리 니즈가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예약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마케팅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고객 관리에 대한 고민, 고객들의 재방문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걸 알게 되었고 그 중에 키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빈자리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야 할인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자재나 직원들에 대한 효율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윈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수요 예측하는 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호텔 항공업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회기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수요 예측을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시작해서 기술이 나중에 필요로 의해서 찾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기술을 접목시켜서 해결하신 케이스인데 더 근원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장,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뭔가 부딪혀보는 거 되게 전문 용어로 말하면 오지랖
것 같아요. 그죠? 이 오지랖이라는 게 또 큰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원래부터 그런 캐릭터를 가진 분이었나요? 제가 오지랖이 넓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가방끈이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인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1학년만 다니고 이제 자퇴를 했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고등학생 때 해봤는데 이게 학교 교육이라는 게 비효율적인 구조구나. 이미 세상은 IT를 기반한 산업에서만큼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규 교육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야 되냐? 그냥 이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학교를 박차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반응들이 뭐 다들 뭐 이제 오지랖이 넓다든지 남을 위해서 행동한다든지 제가 무슨 엄청난 투사가 된 것처럼 바라보길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퇴하면서 1인 시위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그냥 스스로 우리가 좋은 학교 만들어 보자. 그냥 기존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과 불평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대안학교를 같이 만들어서 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랖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격에 좀 가깝지 않나 저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남들이 오지랖이 넓다고도 많이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은 이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해서 풀어보자라고 하는 추진력이 저는 또 오지랖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저희 MZ세대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 정말 서로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할만한, 여러분 이런 축약을 아셔야 됩니다. 할만한인데 교육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오늘 이 얘기만 쭉 해야 되니까 그건 조금 잠깐 파킹해두고 다음 좀 연사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이제 아까 가방끈 짧다는 얘기 하셨어요.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에 조금 더 긴 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기시죠? 저희 그 지원님의 어떤 창업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방끈 얘기가 나니까 뭐라고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게 조카를 육아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가 출산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이게 육아라는 게 좀 신세계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불편한 점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왜 이런 물품들은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했고, 근데 이런 물품들은 왜 없지 하면서 근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되게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네,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 대학원에서 만나면서 같이 실제로 창업까지 하게 된 케이스고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레드잇이라고 해서 비전이 Prove Your Work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의 과정을 증명한다라는 비전인데요. 보통은 뭐 결과, 그러니까 보고서나 논문 이런 결과만 많이 보고 집중을 하는데 사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인증하고 관리하면은 나중에 또 어떤 가치로 발현할지 모른다. 그래서 일의 과정이 중요하다가 저희가 회사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이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들게 된 게 구노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저희 구노 같은 경우는 연구 노트의 가운데 구노를 따서 네, 그렇게 만들게 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연구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인증하고 이게 연구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낙서 이런 것도 다 연구 데이터 그때의 연구 데이터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인증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맨 처음에 자연스러운 기록을 올리기만 하면은 저희가 법적에서 요구되는 누가 언제 했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기술로 밝혀내서 증거물로서 쓸 수 있다라고 만든 케이스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는 스타트업들도 연구실 말고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올해 출시를 시작했는데요. 약 150개 대학원이랑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원들만 쓸 거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스타트업 분들이 R&D를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연구라는 게 꼭 연구원들 것만이 아니어서 요즘은 좀 저희가 타겟이 많이 스타트업 비중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요즘 좀 서비스를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좀 더 다양한 기밀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뭐 IR 자료라던가 계약서 아니면 고객 정보들. 그래서 그런 거를 군호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넘겨주시면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바솔트라는 신규 서비스도 지금 베타로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호 같은 경우는 CTO, 그러니까 기술 책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을 저희가 같이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나머지 기밀 데이터들은 뭐 CEO나 COO들의 역할인데 이것까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런칭을 한 상태입니다. 바솔트는 무슨 뜻이에요? 바솔트는 제주도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현무암이라는 뜻이고요. 보통 현무암으로 이렇게 돌담을 지어서 집을 지켜주는데 저희가 그런 돌담이 돼서 이렇게 기업을 지켜준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군호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는 의미가 네, 담긴 맞습니다. 약명이네요. 네, 저는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짚고 싶은데 이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셨어요. 왜죠? 제가 석사를 들어갔을 때 블록체인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너도 나도 다 블록체인을 해봐라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도대체 블록체인이 뭔데 왜 다 하라고 하지? 라고 해서 좀 기술을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투자나 이런 코인보다도 이게 시점 인증에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위변조가 안 된다라는 장점도 있었고 이게 투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딜지 내 주변에서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석사 중이었으니까 이거 연구노트를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기술을 알고 시장을 찾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는 시장을 보고 기술을 보신 건데 이번엔 기술을 알고 시장을 보셨어요. 블록체인 정말 요새 핫하죠.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또는 코인으로 많이 대변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질은 이 암호화 기술에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걸 통해서 실은 군호를 통해 서비스를 쓰면 연구자들의 지적재산권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선순환이 강한 기술이어서 저희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도 손색이 없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잠시 후에 저희 블록체인 얘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IT 벗어나 볼게요. IT 벗어나서 우리 지훈님한테 좀 가볼 건데 저희 좀 이 디지털 문명 세계에서는 잠시 한 발짝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한 얘기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지훈님의 삶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저도 되게 관심 있는 분야고요. 다 쓸모가 있어서 다 관심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반을 살았고요. 제 삶에서 반은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저의 뿌리는 항상 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향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요리를 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는데 혼자 먹기엔 또 심심하니까 누구와 같이 먹어보자. 그래서 그게 파티가 되고 소셜 다이닝 되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걸 좋게 보시는 게 돼서 그게 어느 순간 관광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행사 기획자도 되게 되고 지역 관광에도 관여하게 되고 근데 또 그것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뭐 작가들이나 예술가 혹은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많이 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시 기획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뭐 예술 교육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를 막 한 단어로 소개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이런저런 되게 어렵긴 해요.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 그래서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홍반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냥 동네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이건 조금 겸손한 소개신 것 같고 실은 다양한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더 많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좀 버려진 폐교를 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드시는 문화 기획자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2017년이죠. 강원 창조경책센터 지역 혁신가 또 선정되셨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국제 레전시 로컬 큐레이터도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크리에이터 파머? 약간 이런 정도로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막 정의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하는 업무가 뭘까라고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하는 건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먹어야 되고 누군가 만나야 되고 누군가 봐줘야 되고 그럼 결국엔 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디자이너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닐까 좀 그렇게 저를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좀 전이죠. 아무래도 분위기는 그래 보이는데. 아, 네, 다 코로나 전인데요. 제가 좀 행사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행사 사진이 있는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림픽 때 했던 그 작가들이 와서 세계 작가 한 10개국 이상의 작가가 왔었거든요. 그 작가들이 한 달 동안 평창에 머무르면서 느낀 걸 전시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우연히 아마 저기 외국인 같은데 찾아 방문해서 제가 그걸 소개해 준 그런 자료고요. 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오, 네네네. 저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지역에 아이들이 있어서 부탁받았어요. 그냥 아이들과 수업을 해주면 좋겠다. 전 선생님이 아니니까 전 못하겠어요 이랬는데 그냥 동네에서 좋은 형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 들어서 그럼 아이들과 뭐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저 아이들이 그 편부가 있는 가정이라서 집에 가면 그렇게 좀 케어를 많이 못 받는 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아이들이 집에 갔을 때 혼자서 너희가 해먹고 싶은 걸 좀 해먹을 수 있게 도와줄게. 그래서 요리 수업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요즘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일이 다 바뀌었어요. 변화해서 그동안 좀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부탁한 일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 집을 미지하우스라고 붙였거든요. 그 한 공간은 지금 작가가 거주할 수 있는 스타일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공간은 저희가 만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뭐 창작 공간이면서 쇼룸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배짱이 농부인데 왜 배짱이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골 오니까 시간이 좀 많이 생겼어요. 도시에서 너무 바쁘게 있다가 시간이 많으니까 저도 나름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음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눈이 많이 오니까 스키를 좀 타봐야겠어요. 스키를 타기 시작하고 이런 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 배짱이 같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과정이 그동안 못 해왔던 것들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했지만 내가 여기에 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고민하는 시간도 됐었거든요. 그럼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근데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제가 그전에는 싱글이어서 배짱이 총각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걸 상호로 쓰려고 하니까 총각은 결혼하면 총각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뿌리가 농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배짱이 농부 이렇게 해서 붙여서 대표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배짱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좀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엔잡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실은 하나의 직업이 아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것들이 또 MZ세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미래에는 커리어를 바라보는 시선,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네 분의 소개를 좀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저희 젊은 리더들과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차세대 혁신가, K-미래의 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동훈님, 훈민님, 지원님, 또 지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좀 본격적으로 게임 체인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게 저희 이제 포럼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혁신가들은 어떠한 게임 체인저를 머리에 품고 계신지, 미래엔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어떤 것들이 미래를 혁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동훈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저는 메타버스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저도 사실 코로나 맵에 지속을 하면서
3개월 정도면 코로나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정말 당연시 되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런 포럼을 보고 있는 것도 온라인으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 강연도 결국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줌이나 다른 이런 회의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뭔가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착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뭔가 행위를 하거나 앞 사람의 어떤 이런 제스처를 보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한계를 저는 이러한 메타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하면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왼쪽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죠. 근데 옆에 보시면 게더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게더라는 서비스가 약간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작게 2D 캐릭터도 있는 그런 아바타가 저의 캐릭터가 되는 거고 간단하게 지금 자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앞에 두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 옆에 사람 위치까지 가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오프라인 형태와 매우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코로나라는 그런 장기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또 이제 전염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화가 되면은 결국에 온라인으로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의 그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은 최근에 고등학교 총동창회를 게더타운을 통해서 했어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메타버스가 쭉 진행된다고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죠. 레디 플레이어 원을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앞으로 더 지속돼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에서 5년 내에 자기는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영상을 조금 하나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영상을 좀 시청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예술제를 메타버스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현재 지금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홈페이지에다가 자신의 그 예술품을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싶으면은 그쪽으로 가서 예술품을 전람을 하고 건국대학교에 있는 그런 대학교의 모습을 다시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경계를 이제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저는 메타버스로서의 앞으로의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의 아바타에 투영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처음에 우리가 게더타운 좀 2D, 방금 3D를 봤는데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 보면 이제 아예 VR로 정말 가상 현실까지 들어가잖아요. 아직은 조금 기술적인 허들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네, 아직은 사실은 VR이나 이런 것들 자체도 현재 페이스북에서도 사실 VR을 통해서 AR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좀 시기상조이다. 아직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아직은 대중화되긴 아직 이르다라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되고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많은 것들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온라인 매체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거나 결국 이런 것들 결국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자들이 그리고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메타버스로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 실은 옛날부터 많이 존재해 왔잖아요.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의 가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의 좀 어떤 심리?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것들이 좀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동훈님?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익명 뒤에 가려진 아바타 속에 이를 자신을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현실 세계에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익명 뒤에 감춰져서 뭔가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립을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앞으로 메타버스를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대중화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좀 제시할 미래가 어떨지 많이 궁금한데 저희 메타버스 잠깐 좀 묵혀두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볼게요. 저희 훈미님은 게임 체인저 어떤 걸 좀 꼽아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강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표되는 데이터 산업,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AI로 많은 것들을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실 데이터와 AI가 가장 큰 미래 산업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가 사실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산업의 관점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저는 데이터와 AI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와 AI가 사람이 해왔던 걸 효율화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데이터와 AI가 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걸 이제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점들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산업의 효율화 발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산업 만들 수도 있고 산업의 완전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빅데이터 회사를 창업해서 IT 솔루션 회사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주변 사람들 들었던 인상적인 코멘트 중에 하나가 데이터는 늘 많았다. 왜 이제 와서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AI라는 키워드까지 번졌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의 누적 그리고 AI 처리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걸 느끼세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가 레스토랑들의 수요를 일주일 전에 예측하는 서비스를 AI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검색을 열심히 해봐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매장을 예측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수많은 레스토랑을 AI를 통해서 일주일 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정확도가 높은 매장은 저희가 95%도 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AI 전에는 없었던 모델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방식대로 회귀 분석 모델 만들어서 수요 예측을 해왔던 게 호텔업과 항공업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절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있는 레스토랑의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들이 이제 더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데이터 많았다라고 하셨지만 실제 데이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데이터화 되지 못했던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예약 관리 소프트웨어로 예약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 것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메이저 이전에는 예약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많은 ICT 기술의 발전들로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더 많은 처리 용량, 처리 능력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저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개인화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요. 예약 데이터를 가지고 이 레스토랑의 빈자리를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런 것들도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해보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사실은 카드사들에 다 있었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뭐 신한카드 같은 카드사들과 직접적으로 협력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활용한 메커니즘과 로직을 그 카드사 데이터에도 적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카드사들이 그 데이터를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발전, 변화들이 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던 시절에
모 카드사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차세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서 이런 똑같은 걸 하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거를 목격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대기업의 리소스에 대비 훨씬 더 적은 리소스로 스타트업이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라는 게 또 확실히 젊은 혁신가가 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혁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2021 KF 한라 포럼 미래 혁신가 세션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좀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 게임 체인저 키워드는 이미 아까 앞에 정해져 있죠, 그렇죠? 블록체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님. 네, 정답이신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앞으로의 많은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으로 점점 인증해가는 게 점점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전 세계적으로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좀 가장 와닿으실 만한 거는 IT 업계에서 오픈 소스라고 해서 서로 개발해 놓은 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거기서 버그가 생겨나면 또 누군가 고쳐놓고 이런 걸 하면서 점점 저희가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는 게 보통 이렇게 오픈 소스 가지고들 많이 하거든요. 사실 블록체인도 오픈 소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IT 쪽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오히려 막 화학, 바이오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꽁꽁 숨겨두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가져갈까봐. 그래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이렇게 어딘가에 모르게 보관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고 공개가 되어야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쓰여야 이게 누가 언제 뭘 했고 어떤 걸 받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렇게 그렇게 분쟁이 생기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엉겁결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알게 되시고 그걸로 창업까지 하셨는데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점점 더 공부하게 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의 미래에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으신지 만약에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정말 많이 스며든 미래는 지금과는 조금 어떻게 다를 것 같은지 좀 고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네, 실제로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으로 많이 인증을 하게 되면 저는 많은 실패 데이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보고서나 논문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딱 성공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거 분명 누가 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혹시 실패한 건가? 아니면 내가 최초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이 안전하게 인증될 수 있고 더 공유될 수 있으면은 세상에 실패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였는데 실패의 사례들이 점점 더 공유되면서 성공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블록체인도 저의 미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훈님으로 넘어가 볼 텐데 지훈님은 혹시 어떠한 게임 체인저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앞으로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저도 도시에 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묻어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했는데 고향에 있으면서 그거를 변화하는 거를 직접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호주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근데 산불이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해에는 어느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이 썩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또 어떤 해는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농작물이 죽어가고. 근데 이게 저희가 농사라고 했을 때 그냥 농사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 생존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저 같은 게 생각하는 건 이러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그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 정말 실현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되게 중요한 시점이 오겠구나라는 지금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실은 IPCC 최근 보고서 보면 이제 2040년인가요? 1.5도 정도 상승 예측된다고 하고 거기서 많이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큰 것이 식량 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식량의 곡창지대들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만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체감하시면서 반대로 지훈님은 그러면 이런 기후 위기를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최근에 시작한 건 그냥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를 일단 1순위를 하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패키징된 것도 봤을 때 친환경 패키징을 산다거나 아니면 가급적이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소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불매운동도 해요. 저 기업이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나 사지 않겠어. 이런 것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할 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대부분 구할 수가 없어. 다 택배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도 몰랐는데 그 테이프도 다 뜯어서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종이랑 테이프랑 그 분리할 수 다 분리해서 버린다거나 지금 그런 것들을 나름의 실천하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쪽 주제를 아예 제시한 게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좀 더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대부분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혹은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기후 변화는 너무 작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 대부분 엄청 많은 것들이 농업에서 많은 메탄가스가 나오고 축산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지금 많은 패키징을 만들면서 쓰레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좀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예전에는 그냥 일회용품 제가 편리하니까 행사할 때도 일회용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쓰더라도 그 대부분 행사에는 그 행사에 맞는 것들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다 폐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도시락 패키징을 의뢰받았을 때 대나무 도시락에 뭐 천을 사용해서 패키징을 한다거나 그 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나 기업도 환경운동가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코 환경운동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의 노력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플라스틱 빨대 안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해양에 나가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극히 1% 미만이잖아요. 실은 0.05%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기업이 또 나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마침 저희 어제였나요? 저희 탄소중립 관련돼서 법제화가 또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지금 넷제로 향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지금 ESG 경영을 하면서 많은 큰 움직임들을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 제주도도 요새 다회용 컵 쓰면서 이제 일회용 컵 없애기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고 아마 연간 한 500만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큰 규모의 스케일이 있는 변화들이 이 미래 게임 체인저를 위해서 좀 저희 같이 힘을 합치면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후기까지 쭉 훑어봤어요. 젊은 혁신가들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거는 그 게임 체인저 위에서 단순하게 그걸 인지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혁신의 원동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혁신가들이라고 모셨으니까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혁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동훈님은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혁신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문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새로운 것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혁신을 생각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고객이 원하는 것 그리고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같이 혁신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그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꿨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혁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게 혁신인데 이게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혁신이 조금 어려운 이유, 잘 안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좀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개발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개발자 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이고 내가 잘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래,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 물론 이것들이 잘 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저는 이것들이 사실 빠지기 쉬운 오류라고 이제 강연할 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자체가 기술로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것들 정말 사용자들이 택해주면 좋겠지만 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혁신을 할 때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낼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코로나 맵에 그걸 투영해 보면 코로나 맵을 만드는 데 쓰신 기술이라는 게 엄청난 로켓 사이언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혁신적인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더 혁신에 가까울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뭔가 내가 잘하는 것에부터 코로나 맵을 좀 얘기를 하면은 코로나 맵은 사실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은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불안함에서 사실 출발했었던 게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도 서비스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 비슷하게 이런 것들 결국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이런 것에서 기술들을 끌어다 쓰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핵심의 좀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발은 고객, 사람, 니즈 그런 데서 출발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훈미님이 생각하시는 혁신은 뭔가요? 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하 동문인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많은 기술이나 좋은 기술들 미래 방향 이야기하지만 블록체인도 저도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혁신을 만들어냈냐 이 관점에서 아직 숙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저희 구노 같은 이런 좋은 서비스도 있는 반면에 기술만 앞서 있고 실질적 변화를 못 만든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혁신이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이었을 때 저는 혁신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먼 기술이나 의미 없는 혁신이나 의미 좋은 방향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을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변화가 진짜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만 혁신이라고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을 합니다. 실은 혁신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노력을 하지만 그만큼 또 성과가 나지 않는 큰 조직들을 보면서 그런 걸 더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훈미님이 보시기에 왜 스타트업들은 더 혁신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꼭 혁신을 스타트업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네. 수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각자의 역할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이 꼭 혁신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수많은 스타트업 봤지만 혁신과 역행되는 스타트업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IT 붙이면 혁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I 붙이면 혁신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주나 저희 고객들 현장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을 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최근에 들어서 땡땡 포인트 같은 사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의 기술을 통해서 모두의 구성원들이 혁신을 일으킨 것이 혁신이지 IT 기술 붙이고 AI 기술 붙이고 블록체인, 금융, 파이낸싱 붙인다고 혁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시간 내서 조금 더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지원님이 생각하는 혁신 뭐죠?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좀 혁신이 창업이 무엇인가랑 되게 비슷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맞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알맞게 해결해서 그게 훈민 대표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게 상용화됐을 때 이때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이라는 게 근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월급을 줘본 사람과 줘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세상의 모든 자영업자들을 존경하기도 하는데 창업할 때 아무도 안 말렸나요? 네, 정말 제가 잘못 살았는지 아무도 안 말려주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읽어내셨는데 창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혁신을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이럴 때는 좀 많이 힘들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풀렸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지점들이 좀 있나요? 실제로 이런 스타트업을 하려면 스타트업이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현 상황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토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은행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설득해 나가고 이들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좀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해관계자 얘기 나온 김에 살짝 삼천포를 빠져보면 저희 아까 기후위기 때 좀 영감이 나왔던 건데 요새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에서 더 벗어나서 이 기업을 영위하면서 미치는 다양한 뭐 노동 관련된 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을 다 아우르면서 고객과 소비자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까지 좀 관계를 다 잘 챙기면서 경영을 해야 된다. 실은 이 이해관계자를 잘 포섭하고 설득해서 경영을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게 또 잘 되면 반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이해관계자라는 키워드가 전 좀 꽂혔던 것 같고요. 저희 지훈님이 생각하시는 혁신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앞에 말씀하신 게 비슷한데요. 그냥 저는 되게 사소한 거에도 관심을 가지다 보면 궁금해지거든요. 저게 왜 저렇지? 저걸 바꿀 수 없나? 저걸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 꼭 뭔가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혁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훈님이 생각하기에 그런 혁신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 혼자 일하는 개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골 사는 명상을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오늘 저는 좀 제 스스로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외부에서 뭔가 원인을 찾고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그것도 문제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문제는 결국에 제가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약하고 내가 나의 문제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제일 나를 저해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젊은 혁신가분들 모시고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젊긴 하지만 저희라고 해서 가장 젊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보다 더 젊은 세대가 또 다른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에게 우리가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계속 동훈님부터 했으니까 다시 지훈님부터 이 혁신을 꿈꾸고 있는 미래 세대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아니면 좀 당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금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혹은 제가 지금까지 와서 좀 성장할 수 있던 게 대부분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을 만났고 좋은 친구를 만났고 제가 막 아무리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걸 정말 진심 어리게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대한 대화를 해주고 근데 저는 그때는 그 당시엔 그걸 몰랐었는데 잘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고마움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들한테 갚을 수는 없겠지만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후배들한테 그런 상을 쳐주면 나도 똑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알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 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세대도 그런 걸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봤어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든 잘 들어주는 거, 받아들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부자 순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들리는 얘기는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김범수 의장은 어떤 이야기든지 많이 들어준다. 그게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되지 않고 황당한 이야기라도 꽤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새 반대로 이제 그거랑 비교되는 게 이제 꼰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말을 끊고 들어주지 않는 것들. 근데 그런 소통에서 오는 혁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와닿았고요. 우리 지원님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창업하면서 언제가 힘들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대답하는 게 항상 예비 창업 때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말이 좋아서 예비 창업이지 사실은 백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가 가장 내가 실체가 없어서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정말 작은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누군가의 칭찬, 괜찮은데?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더 한다라고 하면서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내 가니까 어느새 법인이 되어 있고 어느새 창업 2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지 몰라도 작은 성과를 조금씩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항상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훈미님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선배로서. 네, 제가 미래 세대인데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저는 뭐 요즘 MZ 세대, 미래 세대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세대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사실 아버지 세대와 제 세대가 사실 달랐지만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오래 사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될 함께 선배 세대이자 함께 사는 저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경험하신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혁신을 좀 나누고 그리고 공유드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세대로 구분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저도 혁신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약간 훈미님 컨셉은 우문현답. 저의 질문을 잘 대답해 주는 것으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동훈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게 너무 다 좋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기 좀 그런데 저는 학생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작은 시도, 작은 실패, 작은 성공을 계속해서 실천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뭐 대단한 거, 시작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작은 실패이기 때문에 뭔가 부담감 없이 계속해서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작은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뭔가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계속해서 내성이 생겼을 때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후딱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훈님, 또 훈미님, 지원님, 지훈님 모시고 네 분의 젊은 혁신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크게는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메타버스부터 기후위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블록체인도 있었고 또 데이터와 AI로 바뀌는 미래도 있었죠. 그 시대의 흐름을 좀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의 가장 기저에는 문제의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를 현장에서 또는 나의 주변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좀 풀어보기 위해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 실패가 누적되면서 다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오늘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는 그 과정 안에서 재미, 즐거움, 어떤 동기부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마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를 기반한 미래 혁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오늘 2021년 KF 한라 포럼 미래 혁신가 세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저희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답을 내려드리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또 미래 세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은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 K 미래를 여는 길 차대 혁신가들과 함께한 미래 혁신 세션 이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 청중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희 다음 또 이런 소통의 기간을 더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